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산시에 이어 이번에는 화성시 동탄 주민들까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화성시와 업체가 주민들과 대화하기 위해 설명회를 열기로 했지만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화성시 동탄 팔동 행정복지센터. 동탄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한 설명회장 입구를 수많은 주민이 막아섰습니다. 설명회를 못하게 하려는 주민들과 이를 진행하려는 화성시와 업체 측이 맞서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고성이 오갔고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결국 설명회는 무산됐습니다. 동탄 주민들은 화성시가 물류센터를 반대하는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며 분노했습니다. 특히 정명근 화성시장이 직접 나와 설명하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시행할 수 있었음에도 행동하지 않는 자, 말해야 함에도 침묵하는 자는 다시는 정치하지 마십시오. 주민들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지역 교통난과 안전 문제를 이유로 물류센터 설치는 어떤 경우에도 반대한다는 겁니다. 한편 오산시 주민들도 함께 집회를 열고 물류센터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화성시 동탄 주민들과 오산시가 함께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정명근 화성시장이 구체적인 입장을 낼지 관심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안양시 산하기관이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안양산업진흥원과 FC 안양의 경우는 위장 업체로 의심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강익수 시의원은 산하기관의 수의 계약에 대해 전수조사를 요구했고 최대호 시장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양시의회 강익수 의원은 9일 열린 시정 질문에서 산하기관의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너무 과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수의계약이 100%였고 문화예술재단은 98.7%로 나타났습니다. 또 FC 안양은 97.7%, 노동인권센터 91.2%, 안양산업진흥원 89.3%, 안양도시공사 81.9% 순이었습니다. 반면 안양시청은 65%, 인재육성재단은 25.1%에 그쳤습니다. 강 의원은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는 사례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두 업체가 안양시 산업진흥원에 제출한 견적을 보면 A 업체와 B 업체의 견적서 내용이 똑같습니다. 2024년 견적서도 숫자를 넣은 것만 빼면 두 업체의 견적서 내용이 판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강 의원은 산업진흥원과 FC 안양이 위장 업체로 의심되는 업체와 수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게 진짜 위장 업체가 맞다면 단순한 발인 소리라고 보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적 집행, 아니면 조직적 무인이라고 보이십니까? 그런 걸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업무 태만한 인간이라 생각합니다만은 위장 업체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없어야 되겠죠. 강 의원은 또 FC 안양이 올해 초 신생업체와 MD 물품 판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특정 업체 밀어주기 계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산하기관의 수의 계약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동시에 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모든 출자 출연 기간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해 주십시오. 둘째, 반복적 수의 계약을 원천 차단하고 수의 계약 사전 검토 강화, 위장업체 검정 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안양시 산하기관에서 이뤄진 수상한 수의 계약들. 편법과 탈법을 막기 위한 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파크 골프장 조성을 둘러싼 의왕시와 주민 간 갈등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기천변의 공사가 시작됐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의왕시는 결국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권예솔 기자입니다. 의왕시 하기천 산책로 너머로 고르게 닦인 흙길이 펼쳐집니다.
연말 완공을 목표로 지난 8월 시작된 하기천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의왕시는 파크골프장을 어디에 만들지 검토한 끝에 범람 가능성이 낮고 평소 비어있던 이곳 하기천변을 최종 대상지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공사 소식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일부에선 파크골프장 조성 소식을 환영했지만 다수의 주민들은 특정 동호인 중심의 체육시설이라는 점과 하천 주변이라는 입지의 부적절성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물이 많이 차잖아요. 그 문제도 있고 또 밑에 복장을 태우면 밑에 또 물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제 입장에서 반대입니다. 주말 사이 200건이 넘는 찬반 의견이 접수되며 논란이 확산되자 의왕시는 결국 조성 계획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현재 공사 역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의왕시의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이 번복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왕성호수 공원에 이어 올해 3월 포일동 그리고 하기천까지 모두 3차례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이 주민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의왕시는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 그리고 사업 추진을 기대한 시민들에게 사과하며 모든 시민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부지를 다시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 공사가 진행된 데다 원상복구 비용까지 추가되면서 세금 낭비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인구 절벽 위기를 맞으면서 사회 전반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성시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국 최다를 기록하면서 그 비결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명근 화성시장이 화성시의 인구 육성 정책과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계획 등을 발표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5명. 2017년 이후 가임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경기도에서 24개 시군은 이미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전체가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화성시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 7,200여 명을 기록하며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이 인구 소멸 시대에 화성시가 제시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의 길을 주제로 화성의 특징과 정책 등을 소개했습니다. 정 시장은 출산 관련 비결로 젊은 층이 선호하는 도시 환경을 꼽았습니다. 동탄 1, 2 신도시는 명품 도시로 불릴 만큼 교육, 문화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서부 지역도 미니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주거 여건에 강점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기업 등 안정적인 일자리가 풍부하고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어 청년 측 유입이 활발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기아, 현대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해서 다양한 일자리가 있어요. 누구든지 화성에 오면은 맘만 먹으면 직장을 찾을 수 있다. 자기한테 맞는 직장. 화성시는 앞으로 AI 산업을 바탕으로 더 다양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더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오는 2040년까지 인구 160만 명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모이고 여기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로 인해서 아이들이 모이고 하고 이 선순환 구조가 20만에서 100만이 된 이유라고 생각하고 인구 감소로 고민하는 전국 지자체들. 앞으로 화성시의 정책이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시흥시에 처음으로 공립특수학교가 설립됩니다. 현재 시흥 지역에는 특수학교가 단 한 곳도 없다 보니 장애 학생과 학부모들은 원거리 통학이라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시흥교육지원청이 최근 시흥 특수학교 설계 공모 당선작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조윤주 기자입니다. 시흥시 거모동 거모 공공주택 지구.
부지 면적 14,000여 제곱미터에 30학급 규모의 특수학교가 들어섭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전공과까지 모두 18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시흥교육지원청은 202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설계 공모 당선작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설계 공모가 되면은 이제 이후에 설계부터 공사까지 바로 추진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한 일이 없다면은 28년 개교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설계 당선작은 치료 중심의 포용학교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치료 지원실을 집중 배치하고 직업교육실 확충과 보행자와 차량 동선 분리, 공원 연계형 배치 등이 특징입니다. 이달 1일 기준 시흥 지역에 등록된 장애 학생은 모두 1,300여 명. 그동안 시흥에는 특수학교가 없다 보니 장애 학생들은 다른 지역까지 원거리 통학을 해야 했습니다.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 학교도 정원수가 적고 거북섬 동까지 가야 해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중증 아이들, 지체장애나 이런 아이들이 대소변이나 아니면 이동 시에 충분한 도움을 받고 있느냐? 그것도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특수학교가 설립이 되면 특수학교 내에서 그 모든 행위가 다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이를 학교 보내면서 안심하고 보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특수학교가 설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흥시 교육지원청은 오는 202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2026년까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안성시가 새 정부 국정운영 기조에 맞춘 지역 발전 전략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가을 축제를 통해 경제와 문화를 동시에 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주하영 기자입니다. 안성시가 국정과제와 함께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안성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향후 핵심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김보라 시장은 9개 전략과 55개 과제를 발표하며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전환, 생활 인구 확대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동신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았습니다. 산업단지 부지의 71%가 절대 농지로 규제에 묶였지만 농林축산식품부와 협의하며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개 해야죠. 우리 동신산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력이나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한전하고 또 이렇게 협의가 다 마무리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잘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이날 브리핑에서는 2025 남사당 바오더기 축제 계획도 공개됐습니다. 축제는 오늘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 열리며 전통 줄타기와 버나 돌리기, 체험형 테마파크와 먹거리 마당 등으로 풍성하게 꾸며질 예정입니다. 송년회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 지속 발전 가능한 축제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남사당 기획공연 쌍줄타기, 마당놀이 공연, 전통홀리 퍼레이드를 새롭게 선보이고, 김 시장은 경제와 문화 두 축을 동시에 발전시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안산의 대표 특산물 중 하나 바로 대부도에서 생산되는 포도죠. 해풍을 맞으며 재배되기에 당도가 높아 맛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이러한 대부 포도를 주제로 하는 제30회 대부 포도 축제가 이달 19일부터 3일간 열립니다. 예년보다 더욱 화려하고 풍성한 콘텐츠로 채워진다고 하는데요.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 안산의 가을철 최대 규모 축제, 대부 포도 축제가 올해도 찾아옵니다. 안산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책 브리핑을 열고 이번 포도 축제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995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 개최 30주년을 맞는 2025 안산 대부포도 축제는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3일간 대부 바다향기 테마파크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축제는 이틀간 펼쳐졌던 예년과 달리 일정이 하루 더 늘어난 만큼 더욱 풍성한 콘텐츠로 꾸며집니다. 먼저 축제 첫날에는 주민체육대회와 자치 프로그램 공연, 동춘서커스 공연에 이어 개막식이 열립니다.
또 둘째 날에는 대부 해솔길 걷기 축제와 함께 다음 날까지 계속되는 포도 밟기 체험과 음악회, 지역 가수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셋째 날에는 안산 마라톤 대회와 마술극단 매직쇼에 이어 폐막식을 끝으로 축제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주차 및 교통 대책, 화장실 등 편의시설, 적기 폐기물 수거, 환경 정비 등 관람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 만큼 사전 합동 점검 및 행사 진행 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대부 포도와 관련 식품, 농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판매 부스도 운영됩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안산시는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시흥시를 대표하는 축제, 시흥갯골축제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습니다.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는 갯골의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흥시가 올해 시흥갯골축제의 세부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20해의 기억, 바람에 핀 소금꽃이라는 주제로 20년간 시민과 함께한 축제의 의미를 되짚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염전 위에서 캔들라이트와 함께 새로운 공연을 선보입니다. 옛 염전이 있던 갯골의 역사적 가치를 재발견하자는 의미입니다. 갯골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열기구 체험과 숲속 클래식 공연 등 갯골의 자연을 오감으로 즐기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축제 프로그램이 관내 관광, 문화, 환경, 생태 교육 단체와 협업해 시흥 고유의 지역성과 갯골축제의 특성을 담아내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청년 예술인들의 수공예품 아트마켓이 운영됩니다. 축제 기간에는 모바일 시루 사용 시 20%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모바일 시루 충전 10% 할인에 시루 사용 10% 할인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로 갯골축제 행사장을 포함해 관내 모든 모바일 시루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축제 기간 동안 셔틀버스를 줄이고 걷기 프로그램을 확대해 축제의 생태적 가치를 살린다는 계획입니다. 20년 역사를 품은 시흥 갯골축제.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이번 축제는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시흥 갯골 생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지붕 없는 박물관 경기 에코뮤지엄 운영 10주년을 맞아 쇼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개인이나 팀 누구나 지붕 없는 박물관 거점 장소와 지역 유산 이야기를 주제로 한 영상을 제작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9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붕 없는 박물관과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은 주민 스스로 마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박물관을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안산과 시흥 등 경기 전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산시가 오색시장 맘스거리에서 안전 경관 조명 점등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시장 내 주요 통로의 노후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시민 안전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됐습니다. 오산시는 오색시장이 전국 최고의 전통시장으로 도약하는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사건 사고 소식을 들어보는 경기 119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사건 사고 소식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고문주 소방교가 전해드립니다. 9월 6일 토요일 12시 40분쯤 김포시 하성면의 건설자재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근에서 연기를 목격한 택배기사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고 구조와 적재물 특성상 화재 확산의 우려가 있어 12시 4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현장에는 80명의 인력과 차량 27대가 투입돼 진화와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9월 8일 월요일 저녁 7시쯤 가평군 가평읍의 3층 빌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자는 1층 셔터 내부에서 연기가 새어나오고 간헐적으로 펑펑 터지는 소리가 난다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은 2층과 3층 거주자 대피를 유도하고 동시에 닫혀있는 1층 셔터 내부 진입 작업과 화재 진압을 병행했습니다. 불은 7시 32분쯤 완전히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재산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9월 9일 화요일 오전 11시 39분쯤 김포시 마산동 인근 변압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가 도로 주행 중 변압기를 들이받으면서 절연유에 불이 붙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방은 인력 33명과 장비 11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불은 12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 소식입니다. 9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 49분쯤 김포시 구례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와 택시가 부딪히면서 택시가 인근 상가 건물에 추돌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경상을 입었고 부상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입니다. 9월 9일 화요일 밤 10시 33분쯤 파주시 와동동의 한 관로공사 현장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로공사용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매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 3명이 부상을 입었고 소방은 인력 31명과 장비 8대를 투입해 구조작업과 안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는 조사 중입니다. 차량 간 추돌 사고와 차량이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 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도로 주변 시설물과 보행자를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교차로나 좁은 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방심하지 않는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 마칩니다. BTV 주간 종합뉴스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